갑니다. 2위는요. 네, 어쨌든 올 한 해 윤석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네. 얼마나 위중하고 나라가 이러다가 하나도 문재인 정권 이거 해결도 못하겠다 국민들이 막 이렇게 떨리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에게 그 지지가 간 거고 그 기대가 간 거고 이분이 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제 더 희망이 없다 하면서 이제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2020년에 어쨌든 잘 그래도 아직까지 뭐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결과 냈죠. 잘 버티고 있다. 2020년 네. 결과 크게 냈고 역사에 네. 남을 결과 냈고 네. 이제 더 큰 결과는 2021년 네. 이제 새해 네. 이제 뭔가를 네. 보여주겠죠. 그리고 네. 이게 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자기가 각오하든 각오하지 않든 이제 역사의 물줄기는 윤석열이 떠안지 않으면 죽어. 자기가 이제 역사의 호랑이 등에 탔어요. 네. 근데 민심의 호랑이 등에 탄 거는 어떻게 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역사의 호랑이 등에 탔으면 네. 본인이 발악을 하든 뭘 하든 안 돼 이제. 맞습니다. 이제는 칼 빼고 휘두르고 이제 돌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지금 좌파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 공격할 거리가 이제 아이고, 없으니까 뭘로 공격을 하냐면 원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공격 포인트입니까?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여보세요 땡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왜냐면 우리가 걱정했던 건 정무적 감각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정치는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권력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저 정도까지였어요. 이렇게 되는 것과 또 망가지기도 하지만 권력 의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좌파에서 공격 포인트에서 저는 찾아요. 그러면 오히려 숨겨놨지만 이분이 칼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 많은 건들을 해결을 해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네. 판사, 검사, 어쨌든 법조계가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는 걸로 똘똘 절 뭉쳤습니다. 안철수 예전 현상은 그때 그 막 토크 콘서트 하고 할 때 그냥 국민들이 그 신선함에 이렇게 국민들이 토크 콘서트로 뭉쳤지만 해쳤잖아요. 뭐야 이렇게 된 건데. 그릇 자체가 다르죠. 네, 그릇이 다르고 이번에는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폭정이기 때문에 이 폭정을 하나씩 해결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1년에는 더 기대가 된다. 윤석열 총장하고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넣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대권 후보에 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했을 때 우파 시민들 중에 X 놓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과연 우리 대권 후보가 있을까 했던 게 작년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후보들이 있겠네 이런 것에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고요. 많은 분들이 더 나올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이지만 꿈 한번 꿈을 꾸는 거죠. 꾸보잖아요. 10년이니까. 정치적인 이런 꿈. 10년이니까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너무 멋있으니까 윤석열, 최재형, 그다음에 민경욱, 그다음에 전광훈 팀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정치 체제를 같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의식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체 당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 얘기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망이도 못 뺐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의식 있는 거기서 이쪽으로 좀 오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는 우파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단체가 나와서 그 구심점으로 이제 국민의힘 그 이중대 양아치들은 좀 자연 소멸되고 바른미래당 때처럼. 그래서 이게 집권을 해서 좀 그럴 때 이제 투톱으로 윤석열, 최재형이 투톱으로 쫙 하고 민경욱도 무슨 큰일하고 뒤에서 후견인 역할로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림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1위를 벌써 말씀을 해주셔서 1위를 그냥 같이 열겠습니다. 박사님이 미리 거기에 국민들입니다. 왜냐면 박사님 이미 정치평론 또 이렇게 잘 하시고 오래 하시니까 벌써 딱 그림을 벌써 보시는 거고 희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이 가린다고 민경우 의원 마스크 안 쓴다고 죽인다고 하태경이 죽인다고 죽여지면요. 어제 제가 찾아온 분이 하태경 꺼지게 하려고
조전혁 의원이라고 그때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그 지역에 예. 생전 보지도 않은 조전혁 이분한테 후원금을 엄청 일부러 보냈대요. 하태경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너무 잠이 안 오더래요 나중에. 아유 저렇게 하태경 같은 자도 계속 살아남고 안 죽고. 그래서 제가 그 나쁜 놈들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캐스팅이 나쁜 놈들. 그때 빵 웃으셨는데 민경욱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오늘 30일인데요. 오늘 무죄 판결이 또 났어요. 네, 당연한 결과지만 네. 다행입니다. 네. 당연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엄청난. 네. 예, 얼마나 저 좌파가 문재인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김경재 총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집회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자기들도 했겠죠. 그러면 이미 집권에 자기네들 싸질러 놓은 똥은 끝도 없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다 조국 추미애는 벌써 기소가 돼서 사건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코로나 방역과 이 두 분을 감옥 보내서 어쨌든 이거를 그나마 막고 와해시키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압을 받으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면서요. 네. 저는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네. 사형 선고 받은 걸 제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상황들을 이승만의 많은 분들이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 탄압을 받으셨지만 더 제대로 돌아갈 거고,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지금 이렇게 가주신 건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고소를 안 하면 이거 명예훼손이 해당 사항이 없대요. 명예훼손은 이제 그걸로 네. 계속 이제 그것도 무혐의 아니죠, 무죄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은 이제 바른미래당 그때 네. 당시에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 한교안을 중심으로 우파가 뭉쳐야 된다. 그 소리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무죄가 돼서 깔끔하게 무죄가 됐는데, 이거는 네. 저는 이제 그 때는 때대로 네. 그 이들의 그 계획에 그대로 자기들이 당할 수밖에 이게 당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자기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자기들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동부구치소에서 나왔어요. 사망자가 나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게 온 국민이 흥분했네. 네. MB 대통령도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정광훈 목사라든가 MB 대통령이 거기서 확진이 돼 가지고 근데 이제 두 분 다 지병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연세도 있고, 정광훈 목사도 여러 가지 지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MB 대통령이 연세가 벌써 얼마입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거는 지들이 네. 국민 봉기가 그냥 완전 죽는 거야. 난리 그러니까 나는 거죠. 자기들이 코로나로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 좋게 넘겼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풀지 않으면 안 될 코너에 몰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네.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그냥 억누르고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했는데, 네. 그거에 그거에 의해서 사법부가 이제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도매금으로 네. 가겠구나.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네. 사법부가 올바로 한 거예요. 네. 아니 이제 문재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의 말 듣고 저쪽 대깨문이 무서워했다가는 우리 도매금으로 가는구나.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끔 때는 때대로 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덫에 네. 자기들이 지금 걸렸어요. 그 두 가지 덫에 걸려서 정광훈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 네. 윤석열도 징계 부당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자 남은 건 하나, 여기 이름 나오는데 민경욱이잖아요. 자 부정선거 박사님 얘기해 주세요. 부정선거. 남은 건 부정선거. 이것도 이제 시기가 문제죠. 결국은 밝혀지는 지금 네. 코로나 이것 네. 제가 설명한 덫을 것처럼 놓은 것처럼 덫으로 부정선거도 덫을 놓았는데 네. 이 덫에 의해서 본인들 죽을 자기네들이 것이다. 이제 영화에서 보면요, 이리 잡으려고 덫 놨는데 자기 와이프가 덫에 걸리고 자기가 걸리고 그래요. 이제 부정선거의 덫에 부정선거를 네.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네. 180석 먹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 만들었잖아요. 네. 그 덫에 치명적으로 이제 네. 빨리 들어갑니다. 박사님 너무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2020년 4가지 더 지금 말씀해주신 K방역을 개방역으로 네. 본인들이 그 개가 문재인 물고 문재인 정권 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부정선거다. 네. 부정선거 계속 뭉개도 안 뭉개진다. 그걸로 결국은 할 거다. 네. 사법부 윤석열 총장부터 해가지고 사법부 죽이려다가 사법부가 뭉쳤다. 사법부에 당해, 네. 법에 당하고요, 네. 코로나에 당하고, 네.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제대로 네. 당하고.
그대로. 국민밥솥 말씀 그때 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셨고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국민밥솥들이 터지는데요. 각자 지금은 휘 이렇게 터져요. 아직은 뭐 폭파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터져요. 소상공인들이 터지고 학부모였던 사람들이 애들 교육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 엉망진창으로 학교에서 교육해 놓은 거예요. 그걸로 터지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기름은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기름을 촉발시킬 우파의 그 리더는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다 가다놓고 이랬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 가능했던 건 정광훈 목사님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요. 갑자기 연설 잘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보들이 그 모든 지역장 관리를 다 하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간단한 분도 아니고 헌금이 있으면 이분은 돈 욕심이 없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 보내는 분입니다. 정말 왜냐면 모든 일은요 사실 돈이 듭니다. 돈이 들고 저는 밥값 안 내면서 대장 노릇하려는 회장님들 많아요. 어른 그럼 저 갈 때 귓속말 하나예요. 회장님 자기 밥값은 좀 내고 목소리를 내세요. 나 이러고 그냥 가요. 방구들은 끼고 막 이러는데 뭘 하는 게 없어. 큰 소리만 뻥뻥 큰 뻥뻥 쳐. 결국은 돈세 왜 정치를 조직으로 움직이려면요. 돈세 세가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민경 의원은 지금 어쨌든 그렇게 탄압받아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 우파 진영의 리더 캐릭터가 나타난 게 얼마나 민경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응원했습니까? 대변인을 하면서 응원을 했지만 얼마나 봤잖아요. 응원을 하고 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참모 스타일이 아니에요. 참모로 누굴 도와준다고 대변인으로 도와준다고 황교안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압을 받고 하면서도 지금 다른 사람 같았어 보십시오. 다른 정치인 서울대 연고대 나온 정치인이 지금까지 버팅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그만둬요. 아 그래 이제 그만할게. 알았어 나 집에 갈게. 나 그만 괴롭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만두지 않잖아요. 네. 그것이 그 캐릭터가 지금 국민 여망을 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평범하고 모범생이고 그냥 편안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 몸이 팔이 하나 타더라도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시대가 2020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1년. 네, 21년에 이제 기대가 되는. 이렇게 잘 모아서. 네. 모아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고. 박사님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김신혜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봉규 TV 63만 됐어요, 박사님. 축하드리고 65만 꼭 새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길 청바지 부탁드립니다. TV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